자, 그럼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가나요? 네, 이제 조선시대 과거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인 과거제도는 고려 때 시행하기는 했지만 그 제도가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조선시대의 가장 큰 변화는 무과 시험을 실시한 것과 승과를 없앤 것이었습니다. 유교를 국교로 한 조선에서 승과가 없어진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무과의 시행으로 조선은 문무양반 관료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태조의 즉위교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조의 즉위교서에 과거제도가 언급되었다고요. 정말 인재를 뽑아 관료로 선발하는 것이 국가의 큰 과제였겠네요. 그렇습니다. 태조는 즉위교서에서 과거와 관련하여서 세 가지 원칙을 언급했습니다. 첫째, 문무과 양과를 균형적으로 운영한다. 둘째, 고려 과거제의 유풍인 좌주문생과 국자감시를 폐지한다. 셋째, 관학을 육성하여서 과거제와 유기적으로 연결시킨다였습니다. 첫째와 셋째는 알겠는데 둘째에 나온 좌주문생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고려 과거 제도를 설명드릴 때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생략했던 부분인데 조선 태조 이성계의 즉위교서에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려시대 후기인 무신정권 때 좌주문생제가 처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좌주란 과거의 시험관인 지공거와 합격생인 문생이 과거 합격 이후에 마치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를 맺어서 파벌과 같은 정치 세력을 형성하였고, 이는 훗날 문벌 정치화되어서 왕권을 위협하기도 하였습니다. 고려 왕실에서도 이를 없애고자 노력하였지만 조선시대까지 이어졌고 태조의 즉위교서에서 언급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좌주문생제는 태종대에 와서야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즉, 좌주문생제는 그만큼 뿌리 깊었고 국왕권을 위협하는 존재였다고 보면 됩니다. 또 한 가지, 국자감시는 1031년 고려 덕종대에 만들어졌는데 귀족 관료 자제들만 입학할 수 있는 국자감의 유생들이 예비시험을 보도록 한 시험으로서 귀족의 자제들을 위한 일종의 특혜였습니다. 다시 고려시대로 가버렸네요. 자, 그럼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시대 과거에는 문과, 무과, 잡과와 문과의 예비시험으로 생원진사시가 있었습니다. 문무과와 생원진사시는 양반들이 많이 보는 시험이었고, 잡과는 중인들이 많이 보는 시험이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와서는 무과가 남발되면서 일반 양인들뿐 아니라 천인들까지도 응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시대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군요. 먼저 문과 시험부터 알려주시겠어요? 문과는 정규 시험인 식년시와 특별 시험인 별시로 구분합니다. 식년시는 문과뿐 아니라 모든 과거 시험의 공통적인 정규 시험으로서 3년마다 한 번씩 실시되었습니다. 왜 식년이라고 하는 거죠? 식년은 자, 오, 묘, 유년을 말합니다. 12간지 중 3년마다 한 차례씩 돌아오는 해입니다. 12간지는 잘 아시죠? 자축, 인묘, 진사. 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조. 네. 이 가운데 자오묘유년의 시험을 보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치러지는 식년시는 또 세 차례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초시, 복시, 전시가 있는데요. 문과 초시는 다시 향시, 한성시, 관시로 나뉩니다. 향시는 팔도에서, 한성시는 한성에서, 관시는 성균관에서 치르는 시험입니다. 향시에서 240명, 한성시에서 40명, 관시에서 40명을 뽑아서 이들을 대상으로 복시를 보고 이 가운데에서 33명을 뽑았습니다.
경국대전에 240명으로 규정되어 있던 향시 선발 인원은 영조대에 편찬된 속대전에서는 22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반드시 복시에서 33명만 뽑은 것은 아니어서 24명을 뽑을 때도 있었고 74명을 뽑을 때도 있었지만 대체로 33명을 뽑았습니다. 33명을 뽑는 것은 불교의 33천에서 나왔다는 말도 있지만 이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33명은 전시에서 등급을 가리게 됩니다. 33명은 일단 급제한 사람이고 그들의 등급을 나누는 게 전시군요. 그렇습니다. 시험 성적에 따라 정종 때에 장원 1명, 을과, 그리고 병과 10명과 동진사 23명으로 등급을 나누었는데 이 등급명은 세조 12년에 갑, 을, 병과로 나누어서 조선시대 내내 그대로 실시하였습니다. 갑과는 3명을 뽑아서 1등을 장원, 2등을 방한, 3등을 탐화라고 하여 우대하였습니다. 급제자에게는 국왕의 과거보라는 옥새가 찍힌 붉은색 합격 증서인 홍패를 나누어 줬습니다. 네, 식년시의 시험 종류도 복잡하네요. 그럼 별시에는 어떤 경우에 시행하나요? 별시에 들어가기 전에 생원시와 진사시에 대해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원 진사시는 고려시대 국자감시와 같은 기능을 하는 시험입니다. 국자감시는 귀족 자제의 예비시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 앞에서 고려의 진사시를 설명하면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알죠. 고려시대의 진사과는 문과시험, 즉 대과를 의미하는 것이고 조선시대의 진사시는 향시인 속과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려의 국자감시가 혁파되면서 만든 제도가 조선의 생원시였습니다. 생원진사시라고 했으나 초기에는 진사시는 거의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즉 성균관 입학시험으로서 생원시만 설치하였는데 그 이유가 사장을 중시했던 고려의 제수업, 즉 진사과를 배격하고 주자학을 중시하게 되면서 경학을 시험 치는 생원시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고려시대에는 경전을 해석하는 명경업과 글짓기인 제술업 중에서 제술업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조선 초기 진사시는 설치와 혁파가 반복되었고 결국 단종대까지 진사시는 실시하지 못했지만 예종 이후로는 1894년에 과거제도가 철폐될 때까지 생원시와 진사시가 모두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면서 생원보다는 진사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도 해서 생원의 수보다 진사의 수가 더 많았고 생원 진사를 합쳐서 진사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생원 진사시 역시 식년시와 별시인 증광시가 있었고 식년시 역시 초시, 복시로 구분하였고 다만 국왕이 참석하는 전시는 없었습니다. 초시에는 지방의 향시와 한성시가 있어서 향시에서 500명, 한성시에서 200명을 선발하여 예주에서 실시하는 복시에서 생원진사 각각 100명씩을 뽑았습니다.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사람은 입격했다라고 하였고 국왕이 내려주는 백패를 받았습니다. 성균관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원과 진사가 확실히 구분됩니다. 경학을 해석하는 시험으로 선발된 사람은 생원, 사장을 지어 선발된 사람은 진사라고 하였고 조선 후기에는 진사가 더 많았다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반드시 성균관 입학시험인 예비시험에 통과해야만 문과시험을 치를 수 있었나요? 반드시 그랬던 것만은 아닙니다. 이건 좀 깊이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라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원진사는 문과의 예비시험이었지만 시험에 뽑힌 200명이 곧바로 성균관에 입학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성균관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문과에 응시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의 유생들이 생원진사시에 응시한 이유는 벼슬을 하지 않고도 지방에서 향리로서 권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오랜 기간 백패만 가진 무지개 사류들이 지방자치기구를 만들어서 향촌을 지배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생원진사시가 양반의 자격증이 되는 셈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네요. 좀 더 알고 싶지만 더 안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조선시대 양반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원진사시에 대해서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공시 문과 과거제도 4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